안녕하십니까, 윤도영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37화 2024년 7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. 벌써 여러 번 했었죠, 그죠?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응시자 수부터 보면요, 표가 두 개가 있는데, 이제 위에 표는 작년 2023년이고요 밑에 표가 올해 2024년입니다. 올해 7월 학력평가는 고3이 28만 4,689명 받고요. 뭐 N수는 당연히 0입니다. 0. 근데 작년 7월이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 7월에는 26만 9천 명이 받으니까 한 15,000명 정도 더 많이 받는데요. 뭐 이건 뭐 당연히 지금 고3이 06이잖아요. 그러니까 작년 고3인 05보다 지금 고3인 06이 뭐 15,000명 정도, 그러니까 더 많이 태어난 거죠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3월도 올해가 더 많았고 4월도 올해가 더 많았습니다. 이 정도. 그러니까 뭐 진짜 수능도 뭐 고3은 최소한 고3은 더 많이 보겠죠. 뭐 졸업생이야 뭐 몇 명 볼지 뭐 두고 보면 알겠지만.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응시자 수. 국어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. 자, 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역시 왼쪽 표는 작년 표고, 이제 올해 표는, 이제 오른쪽 표는 올해 표입니다. 자, 올해 7월의 경우, 화작이, 요거는 이제 비율만 보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작년에 국어를 본 학생이랑 올해 국어를 본 학생 수 자체가, 전체 학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을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. 자, 올해 7월은 화작이 64.8%, 엄매가 35.2%였습니다. 작년 7월과 비교를 해보면 작년 7월에는 화작이 63.1, 엄매가 36.9였거든요. 그러니까 화작이 뭐 한 1.7% 정도 증가를 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근데 요거는 이제 올해 뭐 3월, 6월도 보면 다 작년 3월, 뭐 4월보다 화작이 조금 더 많았으니까 예견된 일입니다. 단 이제 뭐 진짜 수능에 가면 어떻게 될 거냐? 이거는 이제 작년을 보시면 작년 7월에서 이제 10월로 갈 때 화작이 조금 줄었거든요. 그러니까 올해도 7월에서 10월로 갈 때 화작이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? 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중요한 거 아닙니다. 최종 수능 기준으로는 작년 수능이 6대4였어요. 6대4. 뭐 올해 수능도 뭐 6대4 금방이겠죠. 뭐 차이 나봐야 뭐 1, 2%인데 뭐 그게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건 아니니까요. 자, 이제 재밌는 건 수학입니다. 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뭐니 해도 사탐런이죠. 사탐런. 그런데 과학을 하다가 이제 사회를 한다. 뭐 이걸 사탐런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보니까 이제 미적을 하다가 확통으로 간다. 이런 경우 이거 뭐 확통런이라고 해야 되나? 뭐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 미적을 하다 확통으로 간다까지는 아닌데 확통해서 미적으로 가는 비율이 좀 줄었어요. 예를 들면, 자, 작년 보시면요. 작년 3월에는 확통이 53.9, 4월에는 51.6,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흰색만 보겠습니다. 7월에는 48.7이었단 말이에요. 계속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이 53.9, 작년 3월과 똑같습니다. 비율이. 그런데 5월은 52.3, 감소하기는 했죠. 그 다음에 7월은 딱 50. 그러니까 확통이 감소하긴 했는데 작년만큼 감소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확통해서 미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사탐론 때문에 좀 덜 간 거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작년 7월보다는 올해 7월이 이제 확통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. 그러면 미적은 조금 더 낮겠죠, 그죠? 뭐 물론 이것도 뭐 큰 차이는 없고요. 뭐 그냥 뭐 미적기 합쳐서 반이고 확통 반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단 뭐 졸업생들은 이미 뭐 그 수학 과목을 다 정했겠죠, 그죠? 작년에 봤던 거 뭐 똑같이 보겠죠. 뭐 굳이 뭐 미적하다고 확통으로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서 보면은 확통이 45, 미적이 51, 기하가 4였는데 이제 올해는 확통이 45보다는 뭐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. 근데 뭐 그래봐야 뭐 47 뭐 그 정도겠죠. 이것도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. 자, 과학.
자,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로 표를 배치를 했고요. 위에 표가 작년이고, 밑에 표가 올해인데, 이거는 변화가 이제 많습니다. 이제 원투 나눠서 보면요. 일단 합계부터 보겠습니다. 작년 7월에는 원이 92.7이고, 2가 7.3이었어요. 단 여기서 말하는 비율은 과학 안에서만 따지는 겁니다. 과학 안에서만. 사회과학 다 합쳐서는 아니고요. 그런데 이제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원이 90.5고 2가 9.5입니다. 그럼 이거는 이제 원이 감소한 거이기도 하고 2가 증가한 거이기도 하겠죠. 그죠?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포인트는 원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.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뒤에 가서 하겠지만은 작년 7월에 원이 24만 명이었거든요. 24만 명. 근데 올해 7월은 21만 8천 명.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감소를 한 거죠. 그죠? 근데 2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이 19,000명이었는데 올해 2는 22,800명, 한 3,800명 정도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사탐런이라는 게 과학을 하다가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. 근데 과학 안에서 원을 하다가 2로 가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. 요건 이제 사탐이랑 합쳐가지고 뒤에 가서 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비교해 보면요. 물화생지 쭉 봤을 때, 물리원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28.7이었는데 올해는 29.6이니까 뭐 한 1%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26.7에서 22.5. 뭐 끝이 없네요. 그 다음에 생명은 66.2에서 64.5. 뭐 생명도 좀 감소했고요. 지구는 63.7에서 64.4 조금 증가했네요. 근데 뭐 2 같은 경우는 다 증가했습니다. 다 증가. 다 증가. 당연히 인원 자체가 증가를 했으니까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더 자세한 건 뒤에 가서 사과탐 합쳐가지고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드라마틱하죠. 작년 7월에 사회 선택자가 27만 3천 명이었어요. 근데 올해 7월은 무려 32만 3천 명, 무려 5만 명이 늘었어요. 5만 명. 사탐 전체 합쳐서. 뭐 사탐론이 많겠죠, 그죠? 그 다음에 비율도 작년이랑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사탐론이라는 게 과학을 하다가 사회로 오는 학생들인데, 이제 사탐이 총 9과목이잖아요. 근데 사탐론이라는 게 9과목을 골고루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좀 이렇게 쏠리는 쪽이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7.9, 이게 사탐론이 없을 때입니다. 근데 지금은 63.3, 많이 증가했죠, 그죠? 그러니까 사탐론을 주로 이제 사문으로 많이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또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게 중요하죠, 요게. 전년 대비 응시자 수 변화. 작년 7월이랑 올해 7월을 이제 비교한 건데요. 일단 첫 번째, 전체 합계가 5.8% 증가했습니다. 아까 제가 15,000명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, 그죠? 이제 05보다 06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. 근데 전체가 5.8% 증가했으면 당연히 국어, 수학, 영어는 뭐 다들 같이 보니까 비슷하게 증가했겠죠. 뭐 그래서 국어, 수학은 5.9% 증가, 영어는 5.8% 증가입니다. 자, 전체가 5.8% 증가했던 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과학은 7%가 감소했습니다. 전체가 5.8% 증가했는데 과학은 7%가 감소했어요. 그러면 사회는 무려 18.7%가 증가했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뭐 다 사탐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전체가 5.8 증가했으니까 만약에 사탐론이 하나도 없었다면 이 사탐이 5.8% 증가했겠죠. 그렇죠? 국수형 보면 알잖아요. 그런데 18.3%니까 차이가 한 10 얼마야? 12.5%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이 12.5% 증가한 거는 사탐론인 거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과학이 7%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원투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과학 2는 무려 20% 증가했습니다. 증가. 작년이랑 비교해서. 그러니까 과학 1이 9.2% 감소한 거죠. 그래서 우리 과학 선생님들이 조금 뭐 우울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과학 1이 9.2% 감소인데 이것도 이제 다 따져보면은 그 물리가 4% 감소, 제일 조금 감소했고요. 이제 화원이 21.5%,
제일 많이 감소했고요. 생온이 9.5%, 지구가 6%. 이걸로 봐서 이제 런을 한 게 주로 화생이 런을 많이 했구나.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짐작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뭐 2 같은 경우는 뭐 다 골고루 증가했는데, 지구 2는 이제 뭐 조금만 증가했네요. 화학 2가 뭐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. 뭐 화원하다고 화투로 가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.3이 증가했지만 사문이 무려 29.4나 증가를 했고요.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동사입니다. 동사. 사탐 전체가 무려 18.3%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는 감소했어요. 대단하죠, 그죠?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증가를 제일 많이 한 게 사문이고요. 그 다음이 정법, 그 다음에 생륜, 뭐 요런 순서거든요. 아니다. 세지구나, 세지. 사문, 세지, 정법.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뭐 생윤까지 포함하면 4개. 요 정도가 런을 많이 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머지 뭐 윤사, 뭐 동사, 세사, 경제 이거는 뭐 런이 뭐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힘든 거죠. 이게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그 지구과학에서 런을 하면 세계지리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. 그렇고요. 자, 이제는 과목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. 먼저 국어부터. 제가 이제 고3들만 보는 시험인 학력평가에서, 예를 들면 올해 3월, 올해 5월, 이제 올해 지금 이제 3번째 7월인데요. 학력평가에서는 항상 요 제일 오른쪽에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을 깔아 놓습니다. 뭐 뭔지는 이제 여러 번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7월 모의고사는 고3들만 봤습니다. 졸업생들은 단 한 명도 안 봤죠.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시험지를 졸업생들이 같이 본다면 이제 1등급 컷이 올라간다 이거죠. 올라가겠죠, 그죠? 이제 얼마나 올라갈 거냐, 요거를 제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대학원 때 뭐 통계를 좀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국어는 뭐 좀 쉬웠어요. 이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5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쉬운 겁니다. 제가 지난번 그 6모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140을 기준으로 140보다 위면 좀 어렵고 140보다 아래면 좀 쉽고, 그러니까 140 금방이면 뭐 그냥 적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5면은 뭐 확실히 쉬운 거죠. 그래서 이제 성적표상의 1등급 컷은 표준 점수 130점까지였습니다. 하지만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1컷은 표준 점수 132점이 될 겁니다.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번 7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국어를 표준 점수 기준으로 131점이나 130점을 받았다면 내 성적표에는 1등급이라고 찍혀 있겠지만 실제로는 뭐 2등급이다 그 이야기고요. 역시 2등급 컷도 2칸이 올라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수학은 뭐 156이었네요. 만점자에, 물론 이제 뭐 미적 만점자겠지만은 뭐 이런 문제 어려웠던 거죠. 상당히 어려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미적 만점자가 전국에 고3 기준으로 253명. 얘네들은 진짜 수학 잘하는 애들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쭉 내려와도 보면은 그 성적표상의 1컷은 135이지만은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으면 1컷은 138입니다. 이거 3칸 올라가네, 3칸. 1컷은 3칸 올라가고 2컷은 4칸이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성적표에 있는 등급 보지 마시고요. 여기 요 표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등급을 보셔야 그게 진짜입니다. 영어는 뭐 만점 1등급이 5.8%. 뭐 이 정도면.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7 내지 8% 정도 나옵니다. 7 내지. 요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.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다? 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조금. 근데 뭐 이것도 고3만 본 거니까 졸업생들 들어오면 당연히 비율이 증가하겠죠. 뭐 그러면 뭐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뭐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과학부터 보겠습니다. 물리 같은 경우는 쉬웠어요. 만점자가 이제 과학 탐구에서는 그 제가 이제 난이도를 그 이제 따지는 고려할 때 제일 그 중요하게 보는 게 만점자 비율입니다. 여기서는 제가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받잖아요. 근데 탐구는 100분이 보는 대학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사실 의미 없고 만점자가 1%보다 안쪽.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만점자가 0.5%에서 1% 사이.
그래서 뭐 0.1%이라면 너무 어려운 거니까. 예,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, 이번 물리원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무려 3.43%나 나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곤란하고요. 역시 여기서도 이제 1컷이 46이고 2컷이 44였습니다만, 이거는 어디까지나 고3만 봤을 때 시험 기준이고, 이 시험이 만약에 진짜 수능이었다. 그러면은 이제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은 확 올라갑니다. 이번 물리원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다 맞아도 실제 수능 가서 1등급도 안 나올 수 있어요. 이 학생 다 맞은 학생들 중에서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요 PPT 자료는 제가 저희 카페,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뭐 보시고요. 제가 링크도 아래쪽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화학원. 화학원은 만점자가 딱 1%네요. 뭐, 적절해요.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능 예상 등급은 쫙 올라가죠. 그죠? 이게 국어나 수학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탐구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생원. 생원은 만점자가 0.08%밖에 안 됩니다.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제가 좀 전에 앞에서 탐구는 절대 다수의 대학이, 뭐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절대 다수의 대학이 100분이 본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은 뭐 다 맞으면은 100분위가 100이죠. 그런데 보니까 한 46, 50, 48, 47, 46. 그러니까 46점 받아도 100분위가 100이에요.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. 진짜로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탐구에서 100분이 보는 대학 기준으로는 다 맞으나 뭐 2점짜리 하나 틀리나 3점짜리 하나 틀리나 2점짜리 2개 틀리나 똑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99도 3칸이나 있잖아요.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. 다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45점이나 44점이나 43점이나 똑같이 100분위가 99입니다. 그냥 다 맞을 필요도 없는 거죠. 물론 뭐 다 맞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, 전국에 65명밖에 없네요. 대단한 학생들이에요. 좋고요. 이건 뭐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죠. 그러니까 뭐 무조건 어려운 게 좋은 것도 아니고, 근데 이제 어려운 거랑 쉬운 거 중에서,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랑 너무 쉬운 거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. 그럼 당연히 너무 어려운 거죠. 왜냐면 너무 쉬우면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. 그 다음에 지구과학은 만점자가 1.3%. 조금 쉬웠네요. 조금.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문제는 이제 2인데요. 제가 그 2에 허수가 많다. 뭐 이런 얘기를 올해 계속 하고 있잖아요. 5월, 6월, 뭐 7월까지 하고 있는데, 뭐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물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거는 고3만 본 거죠. 고3만. 졸업생들 보면 당연히 달라집니다. 근데 물투 같은 경우는 1컷이 41입니다. 41. 50점 만점에 1컷이 41. 근데 2컷은 23입니다. 여러분 50점이에요. 50점. 50점이면 절반 맞추면 25점이잖아요. 그러면 2등급이에요. 단 7월 모의고사에서만 2등급이죠. 그럼 진짜 수능 가서도 절반만 맞추면 2등급 나올 것 같습니까?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. 절대로. 특히 이제 2 같은 경우는 고3의 허수가 훨씬 많고, 졸업생들은 허수가 조금 적겠죠? 물론 졸업생도 허수 있죠. 있는데 고3보다는 훨씬 허수가 적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1컷이 쭉쭉 올라갑니다. 즉 이번에 한 41점 정도 받았으면 성적표상에서는 1컷이지만 이제 진짜 수능 보면 이게 2컷인 거예요. 2컷. 이거는 탐구는 다 그렇습니다. 탐구는 되게 쉬워요. 고3들 보는 시험에서 1컷이 진짜 수능에서 2컷입니다.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, 우리 앞에 봤던 원 과목도 다 그렇고요. 사탐도 다 그렇습니다. 탐구는 다 요렇게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어쨌든 뭐 고3만 보는 2 과목이 얼마나 허수가 많으냐, 2컷이 23일 정도로 많다, 뭐 이런 얘기죠. 화투는 1컷이 38, 2컷이 27. 그 다음에 생투는 1컷이 39, 2컷이 27. 그 다음에 지투는 1컷이 30, 2컷이 20입니다. 20.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수능 가면 이렇지 않습니다. 이번에는 이제 1컷이 30이었는데 진짜 수능 가면 이제 요게 2컷이 되는 거죠.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
G2가 특히 또 좀 허수가 많은 것 같긴 해요. 자, 이제 사탐으로 넘어가서 생륜. 생륜은 뭐 1컷 40, 그러니까 만점자가 0.47%. 아우, 뭐, 잘 만들었네요. 아, 물론 이제 실제 수능 가면 졸업생들이 들어오니까 만점자, 만약에 이 시험이 진짜 수능이었다. 이런 만점자가 0.47%보다 많이 나오겠죠. 근데 어쨌든 뭐, 고3 기준만 놓고 보면 잘 만든 겁니다. 그 다음에 윤사, 아우, 이건 난리 났네요. 만점자가 4.24%. 이러면 이제 큰일 난 거죠. 왜냐면 다 맞아도 100분이 98이잖아요.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, 자, 보세요. 자, 생륜에서는, 한 45점 정도 맞으면, 100분이 98이에요. 45, 46. 45, 46 받으면 100분이 98입니다. 근데 윤사는 다 맞아야 100분이 98이잖아요. 그럼 이 두 개가 점수가 진짜로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윤사 다 맞은 학생이랑 생륜 46, 47 받은 학생이, 45, 46, 45, 46 받은 학생이랑 진짜로 똑같습니다, 점수가.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나오면은, 그러니까 그 과목 너무 쉽게 나오는 과목 선택한 학생한테는 그냥 재앙이에요, 재앙. 진짜 심각한 겁니다. 그 다음에 한국지리는 만점자가 1.08%. 나쁘지 않네요. 세계지리는 만점자가 2.35%. 이건 좀 이제 곤란하죠.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는 만점자가 4.94%. 매우 곤란하죠. 그 다음에 세계사 만점자 3.65%. 이것도 뭐 곤란합니다. 그 다음에 경제는 만점자가 0.74%. 아우, 잘 냈네요. 잘 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치화법은 만점자가 1.92%. 조금 뭐 곤란하죠. 그 다음에 사회문화. 사회문화는 왜 이렇게 어렵게 냈을까요? 만점자가 0.09%인데 이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다 맞은 학생이나 2점짜리 하나 틀리나 3점짜리 하나 틀리나 100분위가 다 100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100분위를,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100분위 본다고 그랬잖아요. 그럼 100분위 보는 대학에서는 어렵게 내면 괜찮아요. 왜? 다 안 맞아도 돼요. 다 맞은 학생이나 하나 틀린 학생이나 똑같다니까요, 점수가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0분이 100도 3칸이지만 99도 3칸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2개 틀려도 100분이 99 나옵니다, 어차피. 100분이만 잘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꼭 다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. 탐구가 아주 어렵게 나오면.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좀 탐구를 어렵게 내줘야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자, 그럼 이제 사회문화까지 얘기했고요.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다 됐는데, 이제 과학2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, 그죠? 사탐론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, 오늘은 이제 과학2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. 지난 육모 때도 했고요. 그러고 보니까 육모 그 채점 경과 분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뭐 또 할 건 해야죠. 자. 제목을 잘 보십시오. 과학2 표준 점수 분석입니다. 표준 점수 분석이에요. 자, 이건 육모 때도 했던 얘기인데요. 분석에 앞서서 꼭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은 절대 다수의 대학은 탐구에서 표준 점수가 아니라 백분위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텔레그노시스가 제공하는 대학 중 상위 14개 대학인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, 성균관대, 서강대, 한양대, 중앙대, 서울시립대, 이화여대, 건국대, 경희대, 동국대, 한국외국어대, 홍익대, 여기 14개 상위대학인데 이 중에서 탐구에서 표준 점수 보는 대학은 딱 2개입니다. 제일 앞에 있는 서울대와 제일 뒤에 있는 홍익대. 그럼 가운데 있는 이제 고려대부터 한국외국어대까지 12개 대학은 전부 다 100분위 봅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다시 앞으로 가서요. 다시 앞으로 쭉쭉쭉쭉 가서. 아이고, 너무 많이 갔네. 자, 물리원부터. 자, 물리원은 다 맞으면 평균 점수가 69입니다. 제가 평균 점수 얘기 안 했습니다. 네, 다시 이제는 평균 점수 얘기해 볼게요. 자, 물리원 69, 화학원 74, 생원 77, 지원 74, 물투 88, 화투 88, 생투 87, G2 99. 2가 훨씬 높죠, 그죠? 그 다음에 생륜 74, 윤사 70, 한지 76, 세계지리 71, 동사 68, 세사 70,
경제 78, 정법 72, 사무실 17. 되게 들쑥들쑥하잖아요.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. 의미가. 뭘 본다고요? 100분위 본다고요. 그러니까 100분위만 잘 받으면 된다고. 100분위만. 표준 점수가 높다고 나 대학 가는데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. 1도 없습니다. 물론 서울대와 홍익대에서는 도움이 되죠.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즉 과학2 표준 점수 분석은 현실적으로는 정시에서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선생님, 홍익대를 왜 얘기하나요? 아니, 예를 들어서 뭐 목표가 홍익대인 학생이 당연히 있겠죠. 근데 만약에 목표가 홍익대인 학생이 수능을 되게 잘 봤어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럼 홍익대 갑니까? 그건 아니잖아요. 근데 서울대가 목표인 학생이 수능을 되게 잘 봐도 서울대 가잖아요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서울대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. 이 표준 점수, 탐구에서 표준 점수를 분석한다는 게. 그러니까 뭐 2가 잘 나오니까 뭐 2를 선택해야겠네. 뭐 이런 말 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서울대를 못 가죠. 지금 와가지고.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. 이거 의미가 없다. 자, 저는 뭐 항상 이제 숫자로 팩트를 얘기하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요. 팩트 얘기해 보겠습니다. 고3 2 과목 선택자의 변화. 자, 올해가 2024년이지 않습니까? 3년 전부터 쭉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자, 2021년 4월에 25,000명, 7월에 20,000명, 10월에 11,800명.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? 그죠? 그런데 4월에서 5월로 갈 때 감소하는 것보다 7월에서 10월로 갈 때 더 감소를 많이 합니다. 이게 뭐 예를 들면 3년 전에 7월에는 2만 명이었는데 10월에는 12,000명이니까 뭐 8,000명밖에 감소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. 40%가 없어지는 거예요. 이거 항상 비율로 생각합니다. 비율로.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 40%가 뿅 하고 없어지는 거라고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비율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 2022년은 4월이 21,000명, 7월이 17,000명, 10월이 10,000명. 감소했죠, 그죠? 그런데 이제 작년은 4월이 18,900명, 7월이 19,000명. 감소 안 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. 물론 뭐 이거는 뭐 증가라고 하기는 너무 미미하죠. 100명이니까. 근데 어쨌든 감소를 안 했어요. 단 7월에서 10월로 갈 때는 이제 뭐 감소를 좀 물론 이제 2021년이나 2022년처럼 많이 감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감소를 했죠. 그죠? 그럼 왜 2023년에는 감소를 안 했느냐?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총 이제 4개 해를 보여드리는데 위에 2개는 서울대를 정시로 가려면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대 자연계열입니다. 서울대 자연계열을 정시로 가려면 2가 필수였다. 요게 이제 위에 두 개 해고 이제 밑에 2해.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는 서울대 자연계열을 갈 때 2가 필수가 아니죠. 뭐 2를 하면 이제 가산점을 주는데 2를 안 해도 된다.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자연계열을 갈 때 2 필수가 없어진 첫 해입니다. 첫 해. 그 말은 무슨 말이냐? 이제 위에 2개는 실수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4월에 2를 선택을 했지만 뭐 2 주로 다 망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7월, 10월에는 이제 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죠. 이제 다시 원으로 돌아갔단 얘기죠. 2021년과 2022년에는. 왜? 2를 왜 하죠? 서울대 가려고 2를 하는데 2에서 막 7등급, 8등급, 9등급 받으면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? 못 가잖아요. 그러니까 원으로 돌아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2가 그러니까 서울대가 목표라서 2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2가 허수가 더 많아서. 왜냐하면 이제 실수들이 다 원으로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놓고 보면 2023년만 놓고 보면 실수들이 다 원으로 가면서 2에 이제 허술만 남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표준 점수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. 뭐 그래서 작년에는 결국 마지막에는 감소하긴 했지만 4월, 7월까지는 거의 비슷하죠, 그죠?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2가 좀 괜찮았다. 이런 작년 수능에서 2가 좀 덕을 봤다. 라는 이제 소문이 돈 거죠. 그래서 올해 4월은 작년 4월보다 증가했습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만 놓고 봤을 때 계속 감소했거든요. 계속
그런데 이제 올해는 엄밀히 말하면 4월이 아니고 5월이죠. 올해는 작년 4월보다 무려 5,000명이 증가했습니다. 5,000명. 증가한 거 보이죠? 그리고 7월까지 지금 나왔는데 감소하긴 했지만 뭐 매우 미미하죠. 그죠? 올해 5월에 24,400명이었는데 올해 7월에 22,800명이가 미미합니다. 물론 10월 가면은 또 감소하겠죠. 뭐 작년 비율 보면은 한 15,000, 16,000까지는 감소하겠지만은 그래도 역시 이게 작년보다 허수가 더 많구나.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뭐 실수도 있죠. 어떻게 100% 다 허수입니까? 말이 안 되죠. 근데 1이랑 2를 비교했을 때는 2가 허수가 훨씬 더 많은 건 팩트입니다. 그건 좀 이따가 또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팩트. 2 과목을 만약에 다 맞았다. 이러면 표준 점수가 얼마 나오냐 이거예요. 역시 이제 3년 전부터 쭉 보겠습니다. 자, 3년 전에는 2를 다 맞은 학생, 그러니까 물2 다 맞았다, 화2 다 맞았다, 생2 다 맞았다, 지2 다 맞았다. 요걸 평균 냈습니다. 4월에는 77이었는데 7월에는 86이었고요. 10월에는 73.75였습니다.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죠. 그 다음에 재작년 2022년은 83.75, 87.25, 76 역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.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4월에 무려 99.5가 나왔어요.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실수가 다 빠져나가서 허수만 남은 거죠. 허수만. 7월은 나중에 100입니다.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100보다 더 큰 숫자인데 100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면 그냥 100으로 처리를 하거든요. 교육청에서. 그 다음에 10월은 85.25. 다 보면 똑같죠?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5월에 85.5였는데 7월이 90.5입니다. 역시 올라갔네요. 그럼 뭐 10월은 내려가겠죠? 뭐 얼마나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작년만큼 심하진 않지만 이제 올해도 뭐 재작년이나 그러니까 2년 전이나 3년 전에 비하면은 조금 더 표준 점수가 잘 나오기는 했습니다. 자, 이제 그래프 한번 볼까요? 그래프. 이거는 지난 6모에서도 보여드렸던 거죠. 그죠? 빨간색이 이제 원 과목이고요. 파란색이 2입니다. 이 가로축은 원점수입니다. 50점부터 빵점까지. 그러면 이제 이 세로축은 비율이고요. 그러면 이제 모든 걸 다 더하면 당연히 100%가 나오겠죠. 그죠? 그런데 이게 빨간색, 즉 원 과목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율이 고르죠. 그죠? 물론 이제 뒤쪽이 조금 올라가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고릅니다. 근데 2는 어떻습니까? 앞부분은 다 바닥이죠. 앞부분은 다 바닥이고 이제 뒷부분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뭐 대부분 이제 20문제가 나오면 20개를 다 찍거나 한두 문제 풀고 나머지 다 찍거나 한 서너 문제 풀고 나머지 다 찍거나 흔히 말하는 이제 허수들입니다. 허수들. 왜냐하면은 어차피 다 객관식이잖아요.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도 마킹은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20문제를 다 찍으면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기대값이 몇 점이냐? 10점이 10점. 뭐 물론 이제 딱 항상 10점이 나오는 건 아니고 10점보다 잘 찍으면 10점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잘못 찍으면 10점보다 적게 나오겠죠. 근데 어쨌든 기대값은 10점인데 해보면 이제 10점 근처에 학생들이 많죠? 이 학생들은 전부 다 찍은 학생들입니다. 근데 이제 10점보다 조금 높은 학생들도 있죠. 뭐 12점, 14점, 15점 이런 학생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. 잘 찍었거나 그러니까 20문제를 다 찍었는데 잘 찍었거나 아니면 한 두세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풀고 나머지 뭐 한 17개, 뭐 18개를 다 찍었거나 뭐 그런 학생들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에도 허수가 있죠. 근데 2가 허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. 단 이제 이 허수들 중 일부는 원으로 다시 돌아오겠죠. 근데 이제 작년에도 돌아왔으니까요. 근데 뭐 아주 다 돌아오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진짜 수능 가서도 뭐 원이랑 2를 비교하면 그러니까 사탐론을 할 거면 사탐론을 하는데 과학에 있으면 어쨌든 원보다 더 좋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2가. 자,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. 결론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표준 점수를 말씀드렸고 표준 점수는 서울대에서만 이제 의미가 있다.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2025학년도 정시 기준으로. 물론 이제 2026학년도, 2027학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2025학년도 정시에서 서울대 기준으로는 2 과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. 뭐
이거 왜 투 안 해?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단 서울대 기준으로는 이제 투 과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서울대가 아니다 이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. 단 내가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투를 했을 때 뭐 딱히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뭐 이길 뭐 얼마나 보는지를 모르겠지만은 뭐 딱히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다.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. 단 이 동영상을 보고 그럼 이제 투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당연히 허수 오브 허수죠.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투 시작해가지고 뭐 20문제 다 찍지는 않겠지만 뭐 문제 몇 개나 풀겠어요. 별거 없다 이거죠. 자, 뭐 이번 모의고사는 이제 7월 모의고사는 뭐 졸업생들도 안 보고 어차피 고3들만 봤기 때문에 뭐냐 이 정도로 간략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윤도영의 최상위권 입시 분석 37번째 이야기였고요. 2024년 7월 고3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이었습니다.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윤도영이었습니다.